안 돼. 우리 지훈이가 그럴 리 없어. 복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손자가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지훈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할머니의 병문안은커녕 할머니가 준 돈으로 친구들과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다리를 팔아서 저놈 배를 채운 거냐? 복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수술비까지 포기하며 준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이 참혹했어요. 어머니,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완전히 바보였어. 복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손자를 맹신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인 전통시장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뜨리는 첫 번째 소리가 있었죠. 철컥, 철컥. 복순네 반찬가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김복순은 79세의 나이에도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려 일어날 때마다 으윽 소리가 나왔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손자 지훈이의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거든요. 아이고, 이 무릎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복수는 무릎을 주물러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가게 안 냉장고를 열자 어제 밤늦게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두부조림. 40년 넘게 손님들의 입맛을 책임져온 복순만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반찬통에 담으며 가격표를 붙이는 복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은 깊어졌지만 장사에 대한 감각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었죠. 이 정도면 오늘 10만 원은 벌 수 있겠지? 지훈이 용돈도 줘야 하고 유학준비금도 모아야 하고 복수는 속으로 계산을 해가며 반찬들을 진열했습니다. 지훈이 이야기만 나오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24세의 장손이자 집안의 희망인 지훈이는 복순에게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거든요.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조용한 목소리에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52세의 둘째 딸 수연이 서 있었어요.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 근처에서 지내는 수연은 매일 아침이면 이렇게 어머니의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야, 괜히 들이대지 말고 가라. 손님들 올 시간인데 뭔 소리냐? 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같은 딸이지만 수연에 대한 복순의 태도는 늘 이랬어요. 왜인지 모르게 미운 털이 박힌 듯 뭘 해줘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도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텐데. 수연은 상처받은 표정을 숨기며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무거운 반찬 상자를 조용히 옮겨주었습니다. 손님한테 함부로 들이대지 말라니까. 괜히 가게 흉 안 나게 해. 복수는 또다시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묵묵히 일을 도왔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혼자 하기엔 버거워 보이는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몸은 좀 어때? 요즘 다리가 많이 아프다며? 60대 중반의 단골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거. 괜찮아, 괜찮아. 오늘 뭐 먹고 갈래? 김치찌개용 김치 어제 새로 담갔는데 정말 맛있어. 복수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까까지의 피곤함과 아픔은 어디로 갔는지 손님들 앞에서만큼은 항상 밝은 모습이었죠. 40년 장사 경험으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대학교 잘 다니고 있지? 우리 지훈이요? 복순의 얼굴이 한순간에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그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성적도 늘 상위권이고, 이번에는 미국 유학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집 자랑이에요, 정말. 지훈 이야기만 나오면 복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목소리는 한 톤 높아지고 표정은 꽃이 피듯 밝아졌어요. 어머, 그럼 등록금도 많이 들겠네? 그야 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지훈이 공부시키는 건데. 할미가 죽어도 시켜야죠. 복수는 가슴을 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전 시간 동안 손님들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복수는 무릎이 아파도 참고 서서 장사를 했어요. 가끔 무릎이 뻣뻣해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죠. 지훈이 유학비 모으려면 더 열심히 벌어야 해. 아프다고 쉴 수는 없어.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복수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 부위가 부어오른 게 만져져도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 있거든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많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자꾸 나서냐. 내일이나 제대로 해. 괜히 나한테 신경 쓴다고 하지 말고. 복순의 말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4시경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의 청년이 가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왜 이렇게 일찍 와? 복순의 얼굴이 한순간에 환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피곤함과 아픔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듯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 왔어요. 지훈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24살의 대학생답게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할미 보러 와줘서 고맙다. 밥은 먹었니? 할미가 뭐 해줄까? 아니면 용돈이라도 좀 줄까? 복수는 지갑을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손자 앞에서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그것보다 할머니 다리는 좀 어떠세요? 아프시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 지훈이 할머니의 무릎을 살짝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걱정해 주니까 할미는 아무것도 안 아파. 정말이야. 복순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같은 걱정의 말이라도 수연이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저녁 7시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복순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절뚝거리며 무거운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는 모습에서 79대 노인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졌죠. 수연은 멀찍이 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어머니, 아무리 잘해줘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가슴 깊이 맺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무릎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다리가 굳어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복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제 안 되겠다. 이날도 복수는 가게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복순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복순아, 너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건강이 우선이지. 손님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복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거든요. 오후 2시,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시간 있냐? 네, 어머니. 왜요?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병원 가자는 말만 해도 펄쩍 뛰던 어머니가 먼저 병원에 가자고 하다니요. 네, 물론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수연과 함께 정형외과에 도착한 복수는 진료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그냥 집에 갈까? 안 돼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수연이 복순의 팔을 잡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신가요? 50대 중반의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릎이요. 요즘 너무 아파서.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의사는 복순의 무릎을 자세히 살펴본 뒤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수연아, 많이 아플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1시간 후 다시 진료실에 들어간 복순과 수연.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무릎 관절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시면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할까요? 대략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비까지 포함해서요. 700만 원. 복순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 이번에 수술 안 하시면 무릎은 더 망가집니다.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수연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술 받으셔야 해요. 복수는 잠시 멍해진 채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생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병원을 나서는 복순의 걸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수연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걸어서 가자. 택시비도 아깝다. 어머니, 다리 아프시잖아요. 괜찮아. 집에 돌아온 복순은 방 안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700만 원.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지훈이 유학비였는데 700만 원도 여유가 없었지요. 내 다리는 어차피 늙어서 막 간 거고 지훈이 유학비나 보태는 게 낫겠지. 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손자의 미래가 더 소중했어요. 저녁 8시 지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며요? 괜찮으세요? 우리 지훈이가 걱정해 주니까 할미는 괜찮아. 복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술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수술? 할미가 아직 팔팔한데.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걱정돼요. 그런 말하지 마라. 할미는 우리 지훈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돼.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700만 원이면 지훈이 유학비에 보탤 수 있는데.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네며 잔고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잔고가 5천만 원입니다. 복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수술비로 쓰면 지훈이가 필요한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였죠. 은행에서 나온 복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지훈이 미래를 망칠 수는 없어. 오후에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언제 받으실 거예요? 수술은 안 받을 거야. 네. 왜요? 돈이 아깝다. 내 나이에 무슨 수술이야.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복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내 다리야, 조금만 더 버텨라. 지훈이가 크게 되어 돌아올 거다. 복수는 통장을 꼭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손자의 꿈이 더 소중했어요. 79세 할머니의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 지훈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아픈 다리를 끌고 가게에 나가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을 거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무릎은 더욱 악화되어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복순은 매일 새벽 가게에 나가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면 가게 앞 의자에 주저앉아 무릎을 주물렀죠. 할머니, 그래도 수술은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복수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경 가게 정리를 하던 복순에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긴 듯 보였죠.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 복수는 손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잠시 잊을 정도였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우는 할머니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미국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다고요. 복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손자가 그토록 원하던 미국 유학길이 열린 것이었어요. 정말이냐? 우리 지훈이가 미국 대학에?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어요. 그럼 언제 가게 되는 거냐? 다음 달 말에 출국해야 해요. 복수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때 지훈이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등록금이랑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복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 집 형편으로는. 지훈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수입으로는 그런 큰 돈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복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손자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 수술비도 있는데. 그런 건 걱정 말아라. 할미 몸은 할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복수는 집에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어요. 이 돈, 원래 내 대학 등록금 위에서 모아둔 거다. 이제 쓸 때가 됐구나. 복수는 통장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연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지훈이가 미국 대학에 합격했다. 그건 축하할 일이지만 엄마 수술비는 어떡하려고요? 수연은 어머니의 통장을 보며 황당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술비가 없다고 하던 어머니가 지훈에게는 선뜻 큰 돈을 내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수술 안 받으면 걸을 수도 없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딸의 걱정보다는 간섭으로 받아들였어요.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지훈이 유학비 때문에 엄마가 평생 휠체어 타고 사셔야 한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뭘 아냐? 지훈이가 이 집안의 희망이야. 복수는 딸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엄마 건강보다 더 중요한 희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성공하면 나중에 할미 수술비쯤은 쉽게 벌 수 있어. 그때 받으면 돼. 복순의 논리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훈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앞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고모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빨리 성공해서 할머니 수술비 벌어드릴게요. 지훈이 중간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 사이의 갈등을 보는 게 불편했거든요. 우리 지훈이가 효자구나. 할미는 지훈이만 있으면 돼. 복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신보다 지훈이가, 자신의 건강보다 손자의 미래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수연은 이 말을 남기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밤 복수는 지훈과 함께 은행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5천만 원 전액을 지훈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20년간 모은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복순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지훈아, 미국 가서도 할미 생각 잊지 마라. 네,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지훈은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복수는 혼자 남겨진 가게에서 텅 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손자를 위해 한 일이라 생각하니 보람찼어요. 지훈이 성공하면 모든 게 보상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지훈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복수는 며칠 전부터 손자를 위해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서서 지훈이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었죠.
지훈아, 미국 가서도 한국 음식 그리워하면 어떡하냐? 복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24년 동안 곁에 두고 키운 소중한 손자와의 이별이 다가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적응할게요. 지우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도연과 수연도 지훈을 배웅하기 위해 할머니 집에 왔죠. 지훈아,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원 월급으로는 유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괜찮아요, 아빠.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갈 수 있게 됐어요. 지훈은 복순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만 믿는다. 꼭 성공해서 돌아와라.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아껴온 돈을 모두 손자에게 준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올 겁니다. 할머니께 효도하고 가족들 모두 잘 살게 해드릴게요.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이틀 뒤 지우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복수는 집에서 손자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기다렸어요. 할머니, 잘 도착했어요. 기숙사도 괜찮고 모든 게 새로워요. 지훈의 첫 번째 안부 전화를 받은 복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복순의 무릎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죠. 수술을 미룬 채 무리하게 계속 가게 일을 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수는 가게에서 반찬통을 옮기다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아야. 복순이 무릎을 잡고 주저앉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아, 괜찮냐? 옆 가게 사장이 달려와 복순을 부축했습니다. 좀 쉬면 괜찮을 거야. 복순은 겨우겨우 의자에 앉았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날은 결국 일찍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겨우겨우 가게에 나가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복순의 심각한 상태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복순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빨리 병원 가봐. 맞아. 이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거야? 단골 손님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복수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수연이 어머니 가게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네, 교수님. 그쪽에서 자리 잡으면 한국엔 안 돌아오려고 해요. 수연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정착하는 게 목표예요. 지훈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이요? 아, 그냥 성공했다고 연락드리고 나중에 부르든지 할게요.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비까지 포기하며 보내준 손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할머니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근데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런 손자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포기했는데 정작 지훈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수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수는 다리를 절뚝이며 겨우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어제 전화 왔더라.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더라.
복수는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지훈의 통화 내용을 말해줄까 고민했지만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복순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무릎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었어요. 아! 복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두 달려와 복순을 부축했죠. 119 불러, 빨리. 복순이 언니 괜찮아? 구급차가 와서 복순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무릎 관절이 심하게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지금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연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아, 엄마가 이제 폐인 되는 거냐?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도연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본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제 가게 접으셔야겠네요.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장사하실 거예요? 도연의 말에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게 접으면 엄마가 뭘 하고 살아? 저희가 바쁜데 누가 어머니 챙겨드려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도연의 차가운 말에 복순은 절망했습니다. 지우는 멀리 있고 아들은 냉정하고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어머니가 원해서 지훈이한테 다 주신 거잖아요.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수연만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수연아. 복수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손자도 아닌 바로 곁에 있던 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병실에 혼자 남겨진 복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손자에게 주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이 절망스러웠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고 있었어요. 무릎 상태는 심각했지만 수술비가 없어 당장은 약물 치료와 안정만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수연이 매일 아침 병문안을 왔습니다. 죽이나 미음을 끓여서 가져오기도 하고 어머니가 심심하지 않도록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수연아, 내가 매일 이렇게 와도 되냐? 일은 괜찮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딸에게 차가웠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 수연의 소중함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수연의 따뜻한 말에 복순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지훈이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훈이한테는 연락했냐? 할머니가 아프다고? 아직요. 시차도 있고 학교 생활 적응하느라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수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지훈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연락은 해봐야 하지 않겠냐? 우리 지훈이가 걱정할 텐데. 복수는 손자가 자신을 걱정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진짜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날 오후 복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렸지만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안 받지? 복수는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지훈은 할머니 전화는 꼭 받곤 했거든요. 1시간 후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 연락 좀 다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지훈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복수는 계속해서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걱정이 커져만 갔죠.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니고. 복수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손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병실을 찾은 수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일을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수연아, 왜 그런 표정이냐?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냥요. 수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연히 지훈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거든요. 미국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지훈의 모습, 비싼 옷을 입고 파티를 즐기는 사진들, 명품 가방을 들고 쇼핑하는 모습까지 할머니의 수술비로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스마트폰 좀 빌려주세요. 왜? 지훈이 소식 좀 확인해 보려고요. 복수는 의심 없이 스마트폰을 건네줬습니다. 수연은 지훈의 계정을 찾아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복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으로 인해 말문이 막혔어요. 화면에는 지훈이 미국에서 호화롭게 파티를 즐기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음식들, 화려한 클럽, 명품들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냐?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비까지 포기하며 보내주신 돈으로 저렇게 지내고 있어요. 수연의 말에 복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우리 지훈이가 그럴 리 없어. 복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손자가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지훈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할머니의 병문안은커녕 할머니가 준 돈으로 친구들과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다리를 팔아서 저놈 배를 채운 거냐? 복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수술비까지 포기하며 준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이 참혹했어요. 어머니,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완전히 바보였어. 복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손자를 맹신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그때 마침 도연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본 도연은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현실을 보세요. 지훈이는 어머니 생각 따위 안 하고 있어요. 도연의 냉정한 말에 복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지훈이 미국 보내는 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도연아, 수연이 오빠를 저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도 아니고. 도연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앞세웠어요. 복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수연만이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수연아, 복순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바보였다. 정말 바보였어.
복수는 통곡했습니다. 평생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딸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 모두 섞인 울음이었어요. 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받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죠. 병실은 복순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79세 할머니가 평생의 착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아픈 순간이었어요. 지훈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병실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더욱 약해졌죠. 어머니, 죽 좀 드세요. 수연이 매일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가져왔지만 복수는 몇 숟가락 뜨지도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냥 두어라. 복순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어요. 평생의 희망이었던 손자에게 배신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수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복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입원한 지 벌써 10일이 넘었는데 비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죠. 수연은 자신의 적금을 해지해서 병원비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퇴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복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연아, 집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가게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복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를 대신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복수는 휠체어에 앉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복수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가게도 이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 시간이에요. 수연이 매 끼니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왔지만 복수는 몇 젓가락 뜨고 그만두곤 했어요. 맛없어. 입맛이 없다니까. 어머니, 그래도 드셔야 기력이 나요. 수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변함없이 보살폈어요. 며칠 후 복수는 방 창문으로 자신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간판도 바래져 보였어요. 40년간 운영해온 자신의 터전이 이제는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이 저 꼴이구나. 복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연이 방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잠깐 가게에 가봐요. 왜? 거기 가서 뭐하게? 그냥요. 잠깐만요. 수연이 복순을 부축해서 가게 앞까지 모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게 안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가 정리한 거냐? 제가 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와서 가게를 청소하고 정리했던 것이었어요. 냉장고도 새로 채워뒀고 반찬 재료들도 다 준비해뒀어요.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해뒀는지 몰랐거든요. 수연아, 이게 다 뭐냐? 어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뭘 한다고? 가게요. 제가 가게 이어받을게요. 복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딸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옆에서 본 세월이 얼만데요. 김치 담그는 것부터 반찬 만드는 것까지 다 봤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장사도 알아요. 단골 손님들 취향도 다 알고요. 김 여사는 짠맛 좋아하시고 박 할머니는 단맛 좋아하시죠. 수연의 말에 복수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엄마가 안 해준 거 많았죠. 수연의 솔직한 말에 복순의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평생 오빠랑 지훈이만 예뻐하시고 저는 늘 뒷전이었잖아요. 복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내 엄마잖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누가 엄마 챙겨드려요? 복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바로 이 딸이 진짜 자신의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수연아, 내 엄마,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됐지?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깨달으시면 되죠. 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돌봐드릴게요. 가게도 제가 운영할게요. 너 혼자 할 수 있겠냐? 물론이에요. 엄마가 못하시는 것만 제가 대신하면 돼요. 계산이나 손님 응대는 엄마가 앉아서 하시면 되고요. 수연의 계획을 들은 복수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엄마를 돌봐주겠다는 거냐? 당연하죠.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유일한 엄마예요. 그 순간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자는 멀리서 성공하겠다고 떠난 손자도 바쁘다며 외면하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바로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딸이었다는 것을. 수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복수는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해요. 수연의 따뜻한 미소에 복순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본 복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손자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딸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과 함께 가게를 다시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무릎이 불편했지만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서 계산을 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연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운영했죠. 수연이가 정말 잘하네. 단골 손님들도 수연의 솜씨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복순이 언니 딸이 효자구나.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맞아. 아들보다 딸이 낫다니까. 손님들의 말에 복수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고 있었어요. 수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 재료 떨어져 가는데 장 보고 올게요. 그래, 수고한다. 복순의 말에는 이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가해진 시간에 복수는 수연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됐는데. 복수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컸습니다. 딸에게 차가웠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잘 되고 있잖아요. 수연의 밝은 미소에 복순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어요.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던 손자에게서 온 전화였거든요. 지훈이다. 수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고 상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지훈아, 너 왜 그동안 연락 안 했냐?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복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빠서요. 시차도 있고 해서. 지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변명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요. 투자할 기회가 있어서요.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투자? 여기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투자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요. 지훈의 말에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할머니, 이번에 투자금 좀 더 필요해요. 1,000만 원 정도면. 그 순간 복순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연락 한 번 없던 손자가 이제 와서 또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지훈아, 복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할머니. 너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 수술 못 받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수술이요? 언제요? 지훈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황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죠. 내가 미국 간 다음에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다. 너한테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지훈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죠. 지훈아, 이제 그만해라. 복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줄 돈 없다. 내가 알아서 살아라.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무엇이든 해주던 할머니가 거절하다니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데. 필요하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라. 할머니는 이제 너 도와줄 돈 없어. 할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이 잘못됐어.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복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내 버릇을 너무 나쁘게 들여놓았어.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할머니. 그리고 말이다. 할머니 걱정은 안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는 내가 부끄럽다. 복순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진짜 사랑한다면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안부나 물어봐라. 복순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복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아꼈던 손자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복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내 엄마. 내 진짜 효자는 아빠도 지훈이도 아니었구나.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너였구나.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찼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미안하다, 수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복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멀리서 성공하겠다고 떠나는 것도 입으로만 걱정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곁에서 묵묵히 돌봐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죠. 지훈과의 마지막 통화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복순과 수연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6시 수연은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순도 무릎이 불편하지만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왔거든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용 김치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단골 손님이 많이 사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알겠다. 나물도 좀 더 묻혀놓자.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니라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김 여사님. 오늘 뭐 드릴까요? 수연의 밝은 인사에 손님들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이 언니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수연이가 잘 챙겨줘서 말이야. 복순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수연을 자랑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고마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연이 만든 반찬들은 어머니의 손맛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정성스러웠어요. 수연이 반찬이 정말 맛있어. 맞아. 복순이 솜씨 그대로야. 손님들의 칭찬에 복순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기술을 이어받아 더 잘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오후 3시경 가게가 한가해졌을 때 수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간판 바꾸는 날이에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새 간판을 설치하는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수연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었어요. 정말 바꿔도 되겠냐? 네, 이제 제가 가게를 이어받았으니까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간판 업체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걸려있던 복순네 반찬집 간판이 내려졌어요. 아이고, 저 간판 처음 달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복순은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수연네 반찬집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써진 간판이었어요. 어때요, 엄마? 좋다. 정말 좋아. 복순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녁 7시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복순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새 간판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손님들이 오늘도 많았구나.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40년 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있으니까요.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복수는 진심으로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아, 고생 많다. 오빠 오셨어요? 간판 바뀐 거 보니까 기분이 묘하네. 도연도 새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라.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복순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을 감싸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건강만 잘 챙기세요. 도연도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복수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지훈이한테서 연락 왔다.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복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 안 하세요?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다. 복수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수연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복수는 간단한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진짜 반성한다면 할머니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스스로 해나가라. 그게 진짜 효도다. 한 달 후 지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짐 되지 않게 살겠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했다. 복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안도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복순과 수연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됐어요. 수연의 정성과 복순의 경험이 합쳐져 더욱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정말 좋았어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해서 그런 거죠. 복수는 딸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진짜 보물은 늘 내 곁에 있었네. 79세의 나이에 깨달은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것, 진정한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수연이 복순의 팔을 살며시 잡아줬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요. 고맙다, 수연아.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전통시장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복순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진짜 딸을 만난 날이니까.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